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본업도 바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감기에 이제 2번이나 걸리고, 지금은 이제 비염으로 좀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코맹맹 소리가 좀 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결막염까지. 그래서 솔직히 좀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고, 또 이제 끊임없이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댓글로 물어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댓글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글로 답변을 다는 것은 좀 한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처럼 그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니고 이제 제작자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이제 댓글을 보면은 어떤 분이 그 주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상에 이미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신 건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월급쟁이들이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은 주유수당이 월급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처럼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유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유수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예, 계산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센터에서 1시간당 시급이 얼마다라고 들으셨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주유수당이 계산되어서 나갑니다. 예, 계산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상 센터에서 주유수당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최저시급은 2025년도에 만 30원입니다. 만 30원이죠. 거기다가 일일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 근무 시간이 있겠죠. 그걸 곱합니다. 곱한 것에다가 한 주의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일하시는 분은 한 주에 몇 시간 일하시게 되겠습니까? 10시간이 되겠죠. 3시간씩 일하시는 분은 한 주에 15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주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06원이 나옵니다. 2006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한 주에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든지 간에 한 주에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2006원이 나옵니다. 2006원.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신다. 예?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2006원이 아니라 1600 얼마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약간 다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십시오. 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센터에 확실히 공고를 주고 걸리면 벌금을 받고 경고를 줘야 한다. 계속 약속을 이행을 안 할 때는 센터 문을 닫게 해야 된다.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토요일날 연장 근로수당을 안 줄 경우에 좀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 토요일날 일하시는 경우에 1.5배로 계산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센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날 근무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센터장들이. 무슨 말이냐니 원래 근무를 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었던 근로일은 월화 수목 금 이렇게만 근로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토요일날도 일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연장 근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모두가 연장 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토요일날 근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제 토요일날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센터를 문 닫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요양센터는 어디 소관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속해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따른 어떤 이제 규칙을 안 지켰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함부로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센터 문을 닫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연히 이제 불이익은 받게 되겠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문의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가사도우미는 시간당 12,800원에서 14,000원을 받는데 똥오줌 가래 안 치운다. 가사도우미는 그렇죠. 그냥 청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양보호사는 사실 이보다 훨씬 노동 강도가 세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너무 적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이건 잘못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성추행을 당해도 뭐라고 하소연도 어렵고 심지어는 뭐 침 뱉는 어르신도 있다더라. 도둑 취급하는 어르신도 있고 식모 취급도 한다. 맞습니다. 진짜 요양보호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너무 낮다. 2만 원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국가 자격증이지 나라에서 인정하는 호구 자격증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보다도 못한 시급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충분히 제가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족 요양 안 되면 가족이라도 일반 요양으로 가족이 되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질문이 제가 한 10번 읽었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일까 이게. 가족 요양이 안 되면 가족이라도 일반 요양으로 가족이 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뭔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글을 썼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주셔야 납득이 되는데 진짜 제가 10번 읽어도 이게 무엇이 궁금한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이해하기로는 가족 요양이 좀 안 될 경우에 일반 요양이라도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쉽게
지금 댓글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정치적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치적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은 없고 방문 요양사는 퇴직금 있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역시도 좀 댓글을 정확하게 달아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이 말이구나. 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금은 이제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셔야겠죠. 이건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됩니다.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분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가족요양보호사분들은 한 주에 보통 5시간에서 한 7시간 30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15시간이 안 돼요. 고로 가족요양만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법이 그래요. 근데 이제 가족요양 하면서 일반 방문요양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해하셨죠? 바로 이제 요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가족은 없고, 이 말은 뭐냐면 가족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은 없고 일반 방문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이 있다. 그러니 꼭 받아라. 예, 이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9세인데 고용보험만 7천이나 떼던데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69세입니다. 69세.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회보험료 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예, 이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실 것 같긴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60세가 되시면 60세, 65세가 아니라 60세가 되시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건 알고 계시죠? 왜냐?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이 헷갈리는 것이죠. 고용보험은요, 기준점이 60세가 아니라 65세입니다. 65세가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한 직장에서, 이제 한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65세가 되신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고용보험료를 내고 계셨을 것이고 65세가 되셨어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십니다. 예,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바꾸지 않고 한 직장에서 쭉 일을 하다가 65세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65세가 되셨어도 넘었어도 기존에 고용보험료 내던 걸 계속 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하던 곳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센터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65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새로운 센터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 65세인데 고용보험을 17,000이나 뗀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분은 그 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언제적부터 일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시다가 현재 69세가 되셨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보험료를 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새로 이제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지금 센터로 취업을 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떼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료가 좀 헷갈려요. 그리고 근데요, 17,000, 글쎄 17,000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많이 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025년도 퐁당당 시간과 주휴, 야간, 공휴일 수당 계산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미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퐁당당 이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제 퐁당당 이게 어디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 앞쪽에 없다고 해서 없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퐁당당에 대한 영상은 제가 조금 오래전에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올렸거든요. 요양원 퐁당당 요양보호사 수당 계산. 여기 보면 이제 뭐 야간 근로라든가 휴일 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예,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유익한 공부가 됐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방문 요양. 이제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셨고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휴가를 못 받았다. 휴가를 못 받으시 수당으로 한 달에 한 번 더 월급에 포함해서 나오겠네요. 그럼 하루 시급에 3시간 계산해서 나오는 거 맞죠?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방문 센터는요, 연차 휴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급에 녹여서 줍니다. 연차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고 계세요. 예, 지금 이건 이제 주휴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차 수당인데요. 연차 수당이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계산이. 시간당 몇 시간 근무했느냐, 아니 몇 시간이 아니고 몇 년 차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1년 차는 시간당 423원이고요. 그 다음에 2년 차하고 3년 차는 577원입니다. 시간당. 이미 이게 계산이 돼가지고 녹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급이 아마 12,613원이 기준점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보다 적게 받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미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서 수당으로 계산된 돈이 녹아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연차 휴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휴가를 못 받으시 수당으로 한 달에 한 번 더 월급에 포함돼서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요양원에 처음 근무하게 됐는데 올 4만 원을 내야 한답니다. 진짜 황당했어요. 반찬도 엉망이고. 뭐냐면 식대입니다. 식대. 예, 식대를 요양원에서는 식대를 내라. 한 달에 4만 원. 근데 밥이 아주 힘들었더라. 반찬도 엉망이고 거의 뭐 국만 먹고 뭐 그렇게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밥값이라고 4만 원을 내느냐. 이게 황당하다. 그런 댓글인데요. 일단 이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인은요, 원래 식대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내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냐면 밥은 직장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은요, 밥값은 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값을 안 낸다 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쌀밥, 국, 반찬, 시원찮은 반찬이라도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 밥을 했겠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 입소자 어르신들에게서 밥값을 받아서 밥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직원들이 먹었다. 예? 공짜로 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횡령이 됩니다. 횡령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서 뭐 횡령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건 횡령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값을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4만 원이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요즘 뭐 직장인들 보면 이제 점심시간 때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 한 끼 밥값이 보통 얼마죠? 예. 그러니까 보통 10,000원입니다. 10,000원. 좀 싼 것은 이제 짜장면 정도면 이제 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5번을 먹으면 7호 35, 35,000원이고 한 달에 되면 1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물론 짜장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훨씬 맛있고 풍족합니다. 그렇지만 요양원에서 먹는 것은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밥값이 4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사실적으로 좀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센터, 요양보호사, 수급자 모두가 윈윈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센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마 센터장님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센터와 요양보호사, 수급자 모두가 윈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센터장님들 제발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아마 센터장님이 글을 쓰셨고요. 가짜 등급도 너무 많다. 멀쩡하게 생활하는데 나라 세금 타먹고 문제가 많다. 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등급 판정이 뭔가가 잘못돼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받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거기에 강화가 돼가지고 솔직히 좀 빡셉니다. 쉽게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 요양 없애야 한다. 남이 낫다. 글쎄 그건 이제 그 생각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도 근무한다. 일요일은 쉰다. 그러니까 한 주에 6일 근무를 한다는 것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 급여는 얼마 되는가? 근데 이분은 지금 요양원 계신 분 같은데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계산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몇 시간 근무한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요양원에서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치고 그러면 근무 시간은 8시간이 되겠죠. 중간에 휴게 시간이 1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근로시간 8시간에다가 최저시급이 얼마죠? 1030원입니다. 이거 곱하면 8240원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분은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토요일도. 그러면 죄송합니다.
토요일도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죠. 한 주에 한 번에 쉬니까 일요일에 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은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이 안 나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돈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일요일은 바로 주휴일이기 때문에,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자, 10030 이게 최저시급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다. 8을 곱하기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하루 임금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 월화수목금토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인데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토요일 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장 근로 수당도 받아야 됩니다. 자, 연장 근로 수당은 얼마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1.5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토요일치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여기다가 12,000, 여러분들이 좀 시간은 빨리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하겠습니다. 10030 이 금액을 갖고 8시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루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5일 이렇게 되죠. 이게 월화수목금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 수당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치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8240원 하루치에다가 곱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 48만 1,440원이죠. 여기다가 토요일치 아까 12만 얼마 했는데 그냥 12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일주일치 임금이에요. 일주일치 임금. 그러면 한 달은 얼마나 오느냐? 한 달은 4주가 아니고요. 4.345주입니다. 4.345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26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분은 이만큼을 받으셔야 정상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세금 떼고 사회보험료 떼야 되겠죠. 하여튼 26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지금 28번 넘어가서 한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센터장님께 고충을 얘기하고 퇴사했는데 톡으로 제게 모욕적인 문자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문자를 줬다. 그게 모욕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명예훼손이 당했다라고 느끼시면 그냥 그건 갖고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지정심사 탈락되어서 이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공공근로 5시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업급여. 근데 사실 공공근로는요, 1년 연중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져요. 그러니까 겨울에, 여름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실업급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일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좀, 이분도 뭐 주요관 모호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분 좀 특이하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10시 30분부터 5시 30분. 그리고 화요일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다. 급여는 156만 8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얼마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아까 제가 계산했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분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번에 이제 통장이 찍힌 게 156만 8,70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장에 찍힌 것은 세금 떼고 사회보험료 떼고 예, 그렇게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계산에 따라서 160 얼마가 나온 거 보니까 사실상 정상적으로 월급 계산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너무 복잡하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계산해 놨습니다. 예, 이분 거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아놨습니다. 근무 시간은 7시간, 휴게 시간은 0.5시간, 즉 하루에 6.5시간 근무하고 있고, 화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일이므로 한 주에 6.5시간 곱하기 6일, 이것은 39시간이 되고요. 한 달이면 39시간에다가 4.345주를 곱하고 거기다가 최저시급 만 30원을 하면은 169만 9,633원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세금과 사회보험료 떼면은 그게 아마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분이 넘어가 가지고요. 계속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접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제 그 댓글로 단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